안철수 대표하고 진중권 전 교수 등이 이 건과 관련해서 나도 고발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 안철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뭐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등등도 뭐 이렇게 본인도 고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도 이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나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입이 얘는 왜 마스크를 안 합니까? 입이 큰데. 아 이게 작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그 작은 사이즈가 있던데. 일회용 밴드라도 좀 붙여줄까요? 네. 허닥하고 지금 얘기를 나눈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유튜브 터줄 때가 뭐 올리비아 권님이 우리 뚱커벨이 왔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올리비아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임미 교수 칼럼에 대한 얘기예요. 네. 민주당이 결국은 뭐 고발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시각각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후보들이 이제 등록도 하고 4월 2일이면은 본격 선거운동 4월 2일이죠. 4월 2일이요? 네. 뭘 두 번씩 강조하시죠? 무겁네요. 무겁습니까? 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던 것을 더불어민주당 치하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이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또 경향신문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치하를 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어제 그게 나왔던 얘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 자체를.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저도 이 칼럼 나왔을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와 뭐 검찰의 갈등, 뭐 여야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도 깊어지고 있는데 뭐 이것은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뭐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민주당은 스스로 이 집권이 이 촛불연맹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 뭐 우리의 삶은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하고 뭐 이제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뭐 이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 네. 이렇게 칼럼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뭐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랬고 네. 당 내부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나와 상태라서 오늘 이제 취하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이 사실 엇갈렸습니다. 앞서 이제 전상근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이 내용이 좀 과하다고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형식인 거죠. 아 그래도 신문에서 이렇게 칼럼을 썼던 내용이고 경향신문이 이것을 일단은 신문에 또 칼럼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고소 고발까지 갔다 그냥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 좀 지나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네. 선거 후폭풍이 걱정된다. 좀 어느 정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도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언론 중재위 중재 제기 사안이 있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면은 뭐 이해찬 대표한테 이렇게 전화 같은 걸 했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알고 그거는 있으면 확인은 안 되는 거고. 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화를 했다고. 네네.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다. 네네. 하여튼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이 안철수 대표하고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 등이 이 건과 관련해서 나도 고발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 안철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뭐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뭐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등등도 뭐 이렇게
뭐 본인도 고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본인도 이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나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저는 고발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희 뭐 아무튼 아무것도 한 말이 없는데 고발 아니고 대발 아니고. 예. 어제 보수통합신당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결정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도 보수 통합을 표방하는 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이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이 미래통합당으로 확정을 한 건데 박형준 이 통준위 위원장은 뭐 통합이라는 가치 그리고 연대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쯤에 이제 창당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네, 그때 되면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그 줄여서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통당? 미통당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속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더 원하기는 위성정당과 이름을 더 맞춰서 라임을 맞춰서 미래 뭐 통합한국당, 미래한국통합당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또 선관위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처음에 계획은 통합신당 또는 대통합신당 이렇게 되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미래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 두 글자는 가져가야 되겠다. 네. 또 순번을 지금 높여놓으면 미래한국당을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또 우리 위성정당인 걸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왼쪽 투표용지에 이제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왼쪽에는 지역구, 그죠? 뭐 무슨 당 쭉 있을 네. 거고 오른쪽에 이제 뭐예요? 비례 정당 지지도 찍을 때 네네. 거기도 이제 미래 이렇게 같이 보이니까. 괜히 율동을 왼쪽, 하면서 하시네요. 오른쪽으로. 설명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행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역시 세계적 일구 앵커는 다릅니다. 미래한국당은 선관위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그동안 뭐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하느냐 이러면 네네. 아 이건 뭐 꼼수다 이건 네. 안 된다. 그러면서 고육 끝에 이름을 미래 그다음에 한국당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예. 미래 한국당은 이제 선관위 이제 허가를 받은 받았죠. 거고 네. 5.18 망언을 한 그 이종면 자유한국당 의원 네. 어제죠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제명과 동시에 미래 한국당으로 이사를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이종명 의원이 5.18 관련돼서 이제 망언을 했던 게 정확히 한 1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제명하라라는 이게 당내 안팎에 좀 비판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제명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 제명을 한 이유는 이 망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미래한국당으로 건너가서 이 미래한국당의 이 현역 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그래야 이제 미래한국당이 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호 순서가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꼼수 아니냐라는 또 그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죠.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한 채 가야 윗번호로 더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제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국회의원이다. 여기 당에서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 회사 다니다가 제명되면 직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또 옆에 당에 가가지고 또 자리를 얻고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이 바로 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신의 직장이죠. 신의 직장입니다. 새 직장 얻기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먼저 직장 나오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DJ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5년 걸렸는데. 부럽더라고 하여튼. 근데 뭐 TBS가 또 최고의 직장이니까. 네, 그렇죠. 네. 다음 얘기가 주 월요일 이상하게 날 마무리가 또 되네요. 이제 법인화도 되고요. 네. 맞아. 왜 얘기가 지금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철수 신당도 당명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뿔났습니다. 왜? 번번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라는 것인데 뭐 국민당으로 했는데 이미 이제 국민 땡땡땡 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새 정당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유사 명칭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불허가 됐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의당은 이전에 썼던 이 국민의당이 사용했던 당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 도로 이제 국민의 당이 네, 된 옛날하고 것입니다. 똑같이 네, 국민의당.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따졌습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이래? 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SNS에 태클을 걸지 말아요. 네. 노래. 아까 조금 전에 저 틀어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거. 노래입니다. 예. 그 노래를 올리면서 중앙선관위가 해도 넘어간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 전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쓰는 숨만 나옵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성대묘사인가요? 묘사가 아니고 모사입니다. 모사. 네. 아 성대모사. 자 좀- 정상훈 기자 제대로 한번 해보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네요. 네. 자, 우리 무거운 녀석들이 이제 만약에 당을 만들면 당 이름이 뭐다? 무겁당. 무겁당. 네. 우리 정상근 기자가 아이디어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만약에 무겁당을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면 쉽게 받아들여지겠죠? 무겁당은 유사 정당이 있을 리가 없기 없겠죠. 때문에. 예. 네. 그것도 순 우리말이잖아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 어? 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개 적어도 최소 5개의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조건이 무겁당? 아 무겁네. 예. 네. 만들지 맙시다 그럼.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전에 2시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도 확진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뭐 오늘도 뭐 사망자도 늘고 있죠 지금. 네, 숫자도 폭증을 하고 있지만 중국 국민들의 분노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시시해왔다, 믿을 수 없는 고무줄 통계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는 12일 하루 만에 사망자가 240명, 예. 확진자가 15,000명 이게 뜬금없이 훅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있느냐 외신 보도까지 있는데 중국 정부는 판정 기준을 바꿨을 뿐이다. 정말 신뢰의 추락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어때요 지금? 일본도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본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네. 사망자 한 명이 생겼더라고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네. 80대 할머님 한 분이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감염 경로를 모른다면서요? 네, 이 문제는 계속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네. 그 코로나19 네. 판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계속 폐렴이라고만 진단을 했고 네. 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할머님이 뭐 중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네. 따로 뭐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 폐렴 증상이 있으면은 뭐 일본 당국에서 뭐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 그렇게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거쳐져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하기 직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사이에 이 지역 사회에 돌아다닌 것은 이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할 것인가? 네. 네, 지금 일본 사회가 좀 굉장히 지금 고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어제만 무려 44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승객들을 다 검사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사를 한 승객이 7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거기 승무원하고 승객이 3,700명 탑승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근데 700명 나머지 3,000명은 아직 검사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그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700명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 20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그 크루즈선 자체가 이 상당히 좀 이 바이러스로 좀 오염된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근데 있는. 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관련해서 우리 교민이 이제 15명, 15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신은 아닙니다만 왜 빨리 가서 이송을 안 해오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취재 기자분이 그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에 남기를 원한답니다. 연고지가 일본이고 또 일본에 남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 요코하마 영사가 계속해서 전화로 매일 확인을 하고 있대요. 그 부분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분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한국에 올 수가 없으신 거네. 생활을 일본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왜 안 가느냐 이렇게 할 이야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뭐 경제 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대문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나친 공포심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때다. 개인 위생을 강화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상인들이 힘든데 더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들었고요. 또 대통령이 상공회의소에서 이 경제 5대 그룹 대기업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경기 좀 살피러 나갔다가 신촌에 갔다가 구설에 올랐어요? 네, 지난 13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그 신촌에 가서 이 상인들에게 상인들과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 상인들로부터 이 코로나19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새 좀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겠다. 이 돈 많이 벌어놓은 것으로 버텨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진천 아산에 격리된 교민이 이제 퇴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천 15일, 16일. 아산 예. 우리 허리케인에서도 계속해서 최앵디가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14일 또는 15일 퇴소할 것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검진을 받고 15일 바로 내일 아니겠습니까? 네, 퇴소를 합니다. 이것도 더 이상의 확진자 없이 퇴소를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뭔가 좀 분수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부터 시작될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근 기자.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주죠. 네, 그렇죠. 네, 그럼 4월 15일이 투표일이니까 2주를 빼면 네, 어떻게 빼나요, 이걸요? 그 15 빼기 14는 아니고 네. 네, 15일까지면은 뭐 16 빼기 14가 되는 건가요? 네. 네. 더 헷갈리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4월 며칠부터인지 정답입니다. 그것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